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부산 황령산 전망대 개발을 두고 시민단체들이 강한 우려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의 허파로 불리는 황령산의 환경을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인데요. 오늘은 황령산 유원지 사업 백지화를 주장하는 이성근 그린 트러스트 이사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이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 황령산 유원지 사업에 대한 우려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사님께서는 이 사업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이거 황령산은 그 도심 한가운데 있다 보니까 네. 개발업자들의 먹잇감으로서 호시탐탐 이렇게 노려지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접근성 좋고 전망 좋고. 자, 그런데 거기에 그 한 20년, 30년 전에 온천 개발 지구가 지정됐더랬어요. 네. 그때 온천 지구가 들어서는 것들을 반대하면서 시민들이 백지화를 일궈냈거든요. 그 백지화를 일궈낸 시민들의 자긍심이 어렸는 데다가 지금 현재 어떤 개발업체와 부산시가 추구하는 개발 방식이 보존의 어떤 개념이 아니고 완전히 산 전체를 그야말로 박살낸다고 표현할 만큼 아주 이렇게 좀 난개발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것에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어떤 주장과 그다음 거기에 대한 어떤 시민적 동의를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 사업의 환경 영향 평가서 초안이 부실하다고 합니다. 어떤 문제점들이 있습니까? 영향 평가라는 것들이 어떤 개발 사업을 하기 이전에 네. 예측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최소화시키거나 아니면은 개발 적지가 아니다. 그래서 개발을 포기하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그 영향 그 계획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개발업체가 수행한 영향평가서의 어떤 결론적 내용들은 개발해도 무난하다는 것이고 그러한 네. 것들의 근거가 되는 것들이 자연 생토라든지 식생 등급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시민들이 용납하지 할 수 없는 등급 조작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등급 조작이요? 예, 예컨대 지금 이제 환경부라든지 기존에 조사된 자료치에 한다면 어쨌든 간에 거기는 기본적으로 3등급, 네. 최소 3등급이 나오는 곳이거든요. 3등급인데 개발업자는 거기를 가지고 4등급으로 설정하고 개발 이후에는 5등급으로 된다. 그러니까 더 이제 악화된다는 소리겠죠. 4등급에서 5등급으로 떨어진다는 거는 그런 거라든지 두 번째는 이제 경관의 어떤 왜곡과 이질화 이런 것들을 들 수 있는데 지금 이제 25층 아파트 25층 높이의 거대 인공 구조물이 정상부에서 지수사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네. 또 그러한 것들이 이제 뭐 관광을 어떤 그 의식한 뭐 랜드마크적 성격을 기해한데 가지고 발광체의 어떤 빛을 힐난에 내뿜는 것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기존에 황령산 정상부에는 송신탑이 3개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2개가 지금 이제 빛을 밝히고 있잖아요. 근데 그 빛 발광보다 더 많은 빛을 가지고 이제 그 밝혀서 멀리서도 볼 수 있게 한다는 제작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옆에 25층 높이의 뭔가 구조물을 들인다. 그렇죠. 라는 계획인가요? 예,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주 야간 모두 황령산이 본디 가지고 있는 경관적 고유성을 상실하게 되면서 왜곡화 되는 것들이고 그렇게 되면 해가지고 공공재의 성격과 이런 것들이 이제 상실되면서 이용료를 지불하면서 되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자, 또 최근 부산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85%가 황령산 개발하는 거를 사전에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지적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설문조사 저도 참 궁금한데요. 네. 근데 실제로 그 설문조사를 저는 현장에서 이렇게 체킹을 해보게 된다면, 근데 황령산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현장에서 보이면은 많은 분들이 황령산에 그런 대규모 개발 자체가 일어난다는 자체를 몰라요. 근데 8명 중에서 8명, 7명 정도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붕괴를 하시거나, 그다음에 부산시나 개발업자가 성토하죠. 이제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어떤 이 한 지역 사회에서 어떤 그 소중한 자연재해에 돼 가지고 어떤 그 합의와 이론들, 그다음에 수기적 관점들, 그런 것을 접근해야 되는 것을 절차를 생략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절차의 어떤 진행 과정에서 가지고 부산시가 일방적으로
예컨대 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지 건축위원회라든지 경관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절차에 있어 가지고 그 위원회들이 본래의 심의 목적들 존재 이유를 가지고 접근했냐 하면은 전부 다 대부분 다 조건부 승인을 했던 거예요. 근데 조건부 승인이 뭐냐면은 황령산 저기 그 봉수대라든지만 들어가는 진입로를 확장하라든지, 네. 예컨대 봉수 타워의 불빛을 더욱더 현란하게 해라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절차입니까? 그 절차를 누가 승복을 하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환경영향 평가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그냥 다 과정을 밟았다 해서 이렇게 승인의 어떤 조건이 된다면은 그야말로 그는 더 큰 시민적 반대, 불신을 더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부산 시민의 합의와 이 절차가 없이 일방적이었다. 개발을 찬성하는 그룹들 그들에 의해 가지고 일정 정도 뭐 배후 세력이나 아니면 뭐 간변 단체 중심의 시각과 관점으로서 접근하게 된다면은 뭐 개발을 못할 이유는 없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황령산 유원지 사업 백지화를 주장하는 이성근 그린 트러스트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